안녕하세요. 카라부동산TV 최금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짬짬이 시간을 내서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그동안 경매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 경매 관련 영상 등을 접하다 보면 보통 수익보다는 리스크나 경각심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나 이런 위험성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경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경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에게 경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또는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서 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이 소지하고 있는 법원에 강제로 매각을 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관할 법원이 이를 매각하여 매각된 금액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강제 집행,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는데요. 임의 경매는 실질적인 경매와 임의적인 경매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실질적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실용을 위한 경매를 말하고, 형식적 임의 경매는 부동산의 가격을 환산하는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강제 경매란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이를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만족시켜주는 걸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매 절차를 보면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 및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그 후 매각 준비를 하여 매각 방법 등을 지정 공고하게 되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매각을 실시한 후에 매각 결정 절차를 통해 결정이 된 경우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을 함과 동시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진행하면 이후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락잔금 대출에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대출 여력을 평가받게 되는데 LTV, DTI를 통한 DRS를 검토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이미 경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낙찰받아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따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경매의 특성상 보통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 진행 시에 낙찰받은 가격의 80%까지도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경매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매는 무엇보다 명확한 권리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경매 현황 조사를 통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권리 관계 및 유치 관계가 명시되지 않거나 낙찰받고 나서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매각 결정 취하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경매는 이렇게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갚을 돈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신청해 경매에 붙이게 되면 입찰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에게 부동산이 넘어가고, 이때 받은 낙찰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금은 채권자가 응당 받았어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던 돈을 받는 데 사용되고요. 낙찰자로 인해 채권자는 받아야 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채무자는 빚이 줄어들게 되고, 즉 낙찰금이 클수록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꿔서 말하면 본래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었던 채무자는 그만큼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낙찰자는 해당 경매 물건에 입찰한 사람들 중 가장 큰 액수를 적어냈고 기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큰 액수를 적어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 이 낙찰자가 입찰하지 않았다면 다음 액수를 적어낸 사람이 낙찰됐을 것이고, 이는 더 적은 금액에 해당 물건이 낙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과 임차인이 받게 될 배당금도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때 그 입찰자마저 입찰하지 않았다라면 해당 물건은 다시 한 차례 유찰돼서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낙찰자가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경매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통해 무엇을 왜 얻으려 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특히 재테크를 위한 투자 목적의 경우라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관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회수한 돈이 다음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재테크가 목적이라면 돈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테크를 위해 경매를 한다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주거지역 공급에 대한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게 입찰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적을 먼저 정한 후에 현장 조사를 통한 수익 구조 등을 잘 파악하셔야지 입찰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매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절차, 그리고 경매를 바라다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았는데요. 경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씩 경매를 알아가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화이팅입니다.